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고구려와 물길에 대해서, 물길이 전번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 쪽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4세기 초죠. 이때 보면은 이제 평양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장수왕 때 이제 천도를 하니까 그 이전에 홍대토대왕이 평양에 9개의 절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남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밝혀진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원오리사지, 그다음에 지금 뭐 광법사라고 요건 이제 대성산성에 있는 요런. 그리고 이제 요 낙랑동사라고 써있는데 요것이 확실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평양 지역을 우리가 낙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낙랑국 그쪽에 동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절은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한번 미리 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 보면은 의령에서 신라죠. 의령에서 발견된 연가 7년이라고 써 있는 금동불상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려국이라는 건 고구려예요. 낙랑, 그러니까 평양이죠. 동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연대는 안원왕 때 정도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고자죠. 고려 국 랑, 동, 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게 앞면이고 요건 뒷면이에요. 그래서 이 불상이 평양의 동사라는 절에서 만들어진 불상이구나 라는 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낙랑동사라는 걸 넣은 겁니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명사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을밀대에 있는 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중구역이거든요. 요게 지금 평양 시내입니다. 요렇게. 여기 모란봉이 있죠. 요 지역이에요, 여기. 여기에 영명사라는 유명한 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은 기린굴이라고 고주몽이 기린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동굴이 있어요. 그건 전번에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광법사라는 절인데 이 절은 어디냐? 대성산성에 있어요. 이게 대성산이거든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청암리사지예요. 이 청암리사지는 대성구역 청암동에 있어요. 왜냐면 청암동 토성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긴 대성산이고 여기에 청암동, 여기 토성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안에서 청암리 사지에서 금자가 나와요. 이 금자가 3개 찍힌 기와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이 금강이라는 지명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자왕 7년에 금강사를 창건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가 아마 금강사지가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발굴을 해봤는데 고구려는 1탑 상금당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탑을 가운데 두고 금당이 3개. 금당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대웅전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정릉사지고 이게 고주몽의 능입니다. 그런데 고주몽의 능을 졸번에서 그 국내성으로 천도했을 때 그 관을 빼서 모시고 가요. 그걸 제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국내성에 있었어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오면서 또 관을 빼갖고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묻은 거예요. 이게 발굴을 했는데 이름이 뭐냐면 정능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정능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위해서
만든 절, 그걸 원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백제에도 보면 백제 왕릉 그 사비에 왕릉 옆에 그 절터가 나왔잖아요. 그 금동 향로 나온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정릉사예요. 그 모델이 어떻게 됐냐? 자, 보십시오. 요건 문지예요. 문지, 중문. 요거. 그리고 요게 금당이고, 요게 금당이고, 요게 금당이에요. 금당이 세 개예요.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요 탑, 목탑인데 지금은 복원을 했는데 석탑을 했어요. 왜냐면 목탑을 짓기가 힘드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었는데, 요건 뭐냐? 요게 강당이에요. 강당. 그래서 요게 1탑 3금당식이라고 그래요. 요거죠. 요게 고구려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목탑의 특징이 팔각형이에요. 팔각형이고 위로 7개예요. 그래서 팔각 7층 목탑이에요. 요게 고구려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팔각 7층 목탑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정릉사. 여기 보면은 지금 탕허리 사진은 그럼 어디 있냐? 청어동에 있어요. 이 청어동은 어디냐? 여기죠. 여기 대성산동이고, 여기가 청암동이고, 여기에요.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죠? 여기가 청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가운데가 안악궁성이거든요. 요 밑에. 여기가 안악궁인데, 안악궁의 남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정릉사지는 어디 있느냐? 정릉사지를 한번 보면 여기에요. 무진리. 여기가 정릉사지. 아까 고주몽에 능이 있다 그랬죠? 그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원오리 사지만, 요거는 이제 평양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합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가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지금 평양 시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안악궁이고, 이렇게 이제 포진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어디냐? 이제 설왕설래 하는 게 많은데, 발굴을 통해서 보면은 안악궁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악궁성 뒤에는 대성산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악궁성의 동쪽에는 고방산성이 있고, 서쪽에는 청남동 토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남쪽에는 용당성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요겁니다. 여기 고방산성, 여기가 청암동 토성, 여기가 대성산성이에요. 요 네모난 게 뭐냐면 안악궁이에요. 요거. 이게 대동강이고, 그리고 요게 합장강이에요. 요게 평양 시내입니다. 여기 평양.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는 평지에 궁을 두고 살다가, 그러니까 국내성이 그렇죠. 국내성이 평지에 성이 있었죠.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환도산성으로 들어가. 우리 남한산성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대성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성 플러스 산성. 이게 고대 부여라든가 아니면 고구려, 그 다음 백제도 그래요. 이런 스타일의 도성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 대동강을 통해서 서해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오가기. 그리고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육로로 볼 때도 평양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에도 좋죠. 안악궁성 뒤에는 대성산이 있고, 장안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평양 시내. 안악궁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북쪽으로 대성산성까지가 750m예요. 그러니까 1km가 안 돼요.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네모난 형태의 토성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변이 622m. 그리고 이제 밑에는 돌로 되어 있고 위에는 흙으로 토성이 되어 있는데 높이가 한 12m 정도. 남쪽에는 3개의 성문이 있어요. 그래서 1개의 수구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건물이 남궁, 중궁,
북궁, 서궁, 동궁, 그 다음에 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됐냐? 요거죠. 요게 남문이에요. 우리 경복궁을 생각하시면 돼요. 쭉 들어가면은 여기가 왜냐하면 외전이에요. 여기 뭐냐면 공식적인 사신을 맡거나 뭐 즉위를 한다든가 이런 대행사를 할 때 근정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는 어디서 보냐? 여기서 보는 건 내전에서. 이게 뭐냐면 사정전이죠. 우리 경복궁으로요. 그럼 요 뒤에 있는 건 뭐냐? 요게 침전이에요. 그리고 요 동쪽에 있는 건 뭐냐? 요게 동궁이에요. 태자가 있는. 그리고 여기 정원이 있고. 우리는 경회로가 이쪽에 옆으로 돼 있잖아요. 뭐 똑같아요. 시스템이. 이게 그 터입니다. 안악궁. 요게 터고 요게 대동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대성산이죠. 이게 대성산의 성벽. 자,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산성은 이제 그 서쪽에는 합장강이 있고 이 고로봉식 산성이에요. 이제 고구려 산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고로봉식 산성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가 거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남쪽만 펀펀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남쪽으로 다 빠져나가. 그래서 수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구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 벌판이 있고, 그러니까 남문을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둘레가 얼마냐면 7,076m, 거의 7km에 굉장히 큰 성이죠. 남한산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어서 고로봉식을 찾는다면 남한산성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은 65개의 치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109m마다 설치되어 있고 성문은 20개가 있는데 사방에 4개의 문이 출입구고 나머지는 다 앞문입니다. 앞문이라는 건 뭐냐면 적에게 포위다 했을 때 그 밖에하고 교통로, 그러니까 몰래 빠져나가는 문, 그걸 앞문이라고 해요. 지금 남한산성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남문은 이렇게 가운데가 폭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옹성이죠. 옹성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동대문을 보시면 돼요. 동대문.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성문이죠. 여기로 적이 붙으면은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격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애들은 거의 죽음이죠. 이걸 갖다 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못이 170개, 건물지가 18개. 근데 여기서 발굴한 것들이 보면은 장군총이나 태왕릉이나 천추총, 이거는 지금 장수왕릉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광개토대왕릉으로 보고 있고, 이건 누군지 모르지만 제일 큰 거죠. 여기서 나온 4, 5세기의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요양을 자꾸 얘기하는데 요양은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 그 시내를 아무리 뒤져도 그 토성도 지금 거의 말살된 상태고, 그리고 거기는 벌판이에요. 치면은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수나라 때는 그 물길에서 그걸 이기지만은 당나라 때는 거의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볼 때 지금 요게 이제 그 시스템이에요. 요게 뭐냐면 대성산성이고 요게 안악궁성인데 요게 청화동 토성이죠. 여기 고방산성, 여기 청암동 토성, 여기가 합장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게 대동강이에요. 요게 뭐냐면 이방제라 그래서 우리가 섹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로 얘기하면 광화문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주도로, 주작대로라 그러죠. 예, 그게 이거예요. 이게 센터 도로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하나의 섹타마다 이렇게 백성들이 사는 거죠. 예. 그걸 이방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때 연호를 태백일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건흥이라고 했어요. 특이한 게 1915년에 충주의 노은면에서 어떤 게 나오냐. 건흥 5년 세제병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불상이 나왔어요. 광배. 이거예요. 불상의 뒷면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불상이 있고 뒤에 이렇게 가리개가 있죠. 이게 이제 광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광배의 뒤에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연호가.
예. 근데 이 언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응이에요, 건응. 건응 5년. 근데 태백일서에 뭐라고 했어요? 장수왕의 연호가 건응 5년이다. 그럼 건응 5년이 뭐예요? 장수왕 5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장수왕의 즉위년이 이렇게 따져보면 뭐냐면 병진이에요, 병진. 병진이 되어서 건응이 장수대왕의 연호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근데 여기 태백일서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장수, 홍제, 호태, 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홍제, 또 여기서는 홍제가 또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제 건응이라는 연어가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물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길은 전한 때에는 숙신이라고 불렀죠. 후한 때는 후한 때에서 삼국시대에 이르기는 음누라고 불렀고, 진나라 때는 다시 숙신이라고 불렀어요. 부기 때는 뭐래냐 물길이라고 불렀고, 수나라 때는 말갈로 불렀다. 근데 여기 보면 숙신이 2번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후한서에 음누조에, 음누는 옛 숙신의 나라이며 부여의 동북쪽에 천여리에 있다. 남쪽은 부곡조와 접해 있다. 부곡조는 지금의 어디예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어디냐면 연해주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서에는 뭐라 했냐? 불렬의 동쪽은 숙신시라고 하였다. 수서에. 그러니까 불렬은 지금 어디냐? 바로 홍계호죠.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말갈이 7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홍계호 부근하고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불렬부, 호실부, 그리고 이제 송화강 중하류에 있었던 흑수부와 앙골부, 앙거골부 이런 것들을 숙신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음누라는 거는 발굴을 해보면은 그 문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뻘책 문화라고 부르는데 요건 이제 아무르강, 이제 흑룡강이죠. 흑룡강 그 지역하고 이제 러시아 이제 경계 중국하고. 그래서 주로 뭐냐면 송화강 중하류, 흑룡강 하류, 연해주 이런 지역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세기가 되면은 음누가 내려와요. 이 밑에는 부곡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섞여요. 그래서 3세기 때 되면은 대거로 내려오면서 이 2개의 종족이 이렇게 합해지는 문화가 나타나요. 그걸 뭐냐면 올가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말갈 문화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전에 그 음누는 방어시설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산꼭대기에 방어시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옥저의 문화가 그런 문화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합해져 들어갔다 이거죠.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홍계호 동쪽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숙신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진서에도 숙신시에 숙신시는 음누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송서에 숙신이 나타나죠. 물길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물길도 나타나거든요. 비슷하게. 여기 보세요. 위서에는 물길이 나타나요. 여기. 비슷한, 겹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숙신이 나타나는데 이 숙신이라는 세력이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북위는 북쪽이고 남쪽에 있는 송나라에다 사신을 보내는데 고구려가 통역을 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북제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554년에 숙신이 북제에 조공을 하였다. 그러면 이 물길하고 숙신이 계속 겹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광개토대왕이 398년에 숙신을 공격해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에 속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신을 갈 때 고구려가 또 통역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친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음루 세력 중에 고구려에 속한 세력은 숙신, 저항했던 세력은 물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국지에 음루는 한나라 이후에 부여에 속했는데 부여가 과도한 세금이나 부역을 하자 220년에서 226년에 반란을 일으키죠. 부여가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여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475년에 북위에 갔던 물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이 고구려를 쳐서 10개의 부락을 공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라는 거죠. 반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고구려의 통제하에 들어갔던 홍계호, 그다음에 우수리강, 지금 연해주죠. 여기에 있었던 건 숙신이고, 그리고 고구려한테 적대적인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물길은 어디 있느냐? 지금의 부여나 아성, 오상, 의란, 지금 하르빈 지역이죠. 송화강 중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겁니다. 이쪽은 숙신이고 이쪽은 물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가 틀립니다. 위치가 틀린데 이들은 고구려가 이미 쳐서 복속을 한 세력이고, 그리고 이 세력은 고구려하고 도리어 적대적인 세력이 돼버렸다 이거죠. 예,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미서에 뭐라고 했냐면 물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막루 등의 나라를 항상 깔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두막루가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막루전에 뭐라고 했냐면 두막루국은 시리의 동쪽에 있고 물길의 북쪽에 있다. 그리고 옛날에 북부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막루거든요. 대막루, 두막루 이렇게 했는데 이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 그거를 정확하게 논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두막루는 달말루, 대막루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눈강하고 송화강이 합해지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길은 어디 있었냐? 송화강 중하류, 지금 하르빈이나 이쪽이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해주를 발굴해 본 결과 40개의 산성 중에서 10개가 고구려의 성서인데 이게 이제 10개인데 이것은 뭐냐? 고구려가 이 숙신을 제어하기 위한 거다. 이 지역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 송화강 이쪽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는 물길이고 이쪽에 나타나는 건 숙신이기 때문에 이 숙신 지역을 제압한 고구려가 그 흔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길이 북위한테 사신을 끊임없이 보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자기 나라에서 배를 탔다는 얘기는 송화강에서 배를 탄 거죠. 그래갖고 눈강으로 올라가서 그 눈강의 지류인 조화에 이르러서 걸어서 육로로 어디로 갔느냐? 시라무렌으로 들어가요. 서여와 상류로. 그래갖고 거란의 서쪽을 경계를 따라서 윤영성의 지금의 조양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근데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그 사신이 물길이 고구려의 10개의 부락을 함락시켰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물길, 북위, 백제 이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고구려를 치자. 그 북위한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들을 때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78년에 여기 이 479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신이 가서 요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에 고구려가 유연하고 지두를 쳐서 나누자라고 협의를 합니다.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지두를 쳤냐 이거. 그것은 거란이
이 북위로 가는 길을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고구려가 딱 이렇게 막아버려요. 예. 그러면 갈 데가 없죠.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살고 있었던 게 거란이거든요. 그 시라무렌. 근데 아까 보면은 시라무렌을 거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란이 이 소리를 듣고 그 공격 당할까봐 그래갖고 이들을 이끌고 부락을 이끌고 북위로 투항에 들어가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나나 상류인 상류 지역의 건평현 지역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구려하고 유연이 이렇게 힘을 합하고 북위하고 물길이 힘을 합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거란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길이 사신을 보내는데 쭉 이제 이어집니다. 동일을 거쳐서 북제까지. 근데 여기 쭉 이 사신을 보낸 연도를 보면은 물길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지 않은 연도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493년에서 503년. 한 10년간 안 나타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길이 차단이 됐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고구려가 지두를 점령함으로써 이 당시에는 못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두입니다. 그러니까 물길이 쭉 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이걸 딱 여기를 먹어버리니까 딱 차단돼 버린 거죠. 예.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그럼 도대체 지두는 어떤 나라였고 고구려가 어디까지 진출했는가 이렇게 되었고 이제 상세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쭉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